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에는 흔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집으로 파견을 가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있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일자리가 더 존재합니다. 바로 입주요양보호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일자리인데요. 물론 입주요양보호사라는 것은 공단에서 정식으로 정해둔 일자리는 아닙니다.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의 합의하에 일자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일반 입주 간병인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중간에 장기요양기관 중 하나인 재가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월급이 작년 기준으로 최소 320만 원 이상 무조건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급여가 높은 이 입주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일자리가 운영이 되고 문제는 없을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은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방문요양센터인 모 프랜차이즈 기관에서 올려둔 설명을 제가 그대로 좀 옮겨봤습니다. 물론 저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입주요양보호사는 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서 올려둔 정보를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주라는 말에서부터 알 수가 있듯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들어가서 24시간 생활하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어르신이라는 이야기이고 중증 환자에 해당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입주 상태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고 주 6일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입니다. 이는 결국 어르신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여건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각 가정마다 이유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주 6일 24시간 입주라는 것은 보호자가 어르신 케어에서 완전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대신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겠다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이 따로 마련이 되어야 하겠죠. 아무리 24시간 케어라고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식사도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급여를 보면은 작년 기준 서울 경기 지역 주 6일 기준 32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 급여 중에서 일부는 재가센터에서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보호자님과 개인적 거래로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지금 워크넷 구인 공고에 입주요양보호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입주요양보호사 공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개를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1등급 남자 어르신을 케어하실 24시간 입주요양보호사를 구합니다. 라고 하죠. 급여는 월급 3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네요. 주 6일 근로이고요. 당연히 어르신 상태는 중증이라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고 석션이나 경관식 등을 업무로 해야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르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상당히 높은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센터장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즉 입주요양보호사의 구인 공고는 모두 재가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로계약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380만 원의 급여 중에서 일부는 소속된 재가센터 정식 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분과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재가센터에 본인 부담금 15%만 납부하면 요양보호사 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입주 간병보다는 입주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공고를 좀 더 보면요. 1등급 어르신이기 때문에 하루 4시간씩 근로한 것에 대해서 4대 보험도 적용이 되고 당연히 퇴직금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모두 미적용된다는 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입주요양보호사의 장점은 비교적 높은 급여이지만 아무래도 주 6일 동안 24시간 어르신을 케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병원에서 간병하는 간병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하겠는데요.
물론 병원이 아니라는 것은 어르신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과 잠자리가 병원보다는 더 편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입주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단기간에 돈을 모아야 하는 경우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입주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면 일단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거의 없어서 목돈을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양쪽이 이해관계가 맞다면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게다가 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하는 마음까지 있다면 정말 좋은 그런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월 360만 원 받는 입주요양보호사 수요 급증에 제도화가 시급하다.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이것은 장기요양 1등급 혹은 2등급 어르신을 말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건데 근로기준법상 개인과 개인 간의 고용에 대해서는 법의 접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이 집에 오셔서 태그를 찍고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를 마치면 태그를 찍고 또 마치죠. 바로 이렇게 정식으로 방문 요양 업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시간에 어떤 어르신과의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근로자로 근로 중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요양보호사분들이 근무 중에 수급자 어르신이 다치더라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기관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근무 도중에 요양보호사 본인이 또 상해를 입게 되면은 산재 처리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 4시간을 벗어나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태그를 다 찍고 방문 요양보호사로 업무가 끝난 이후 어르신을 또 돌보겠죠. 그러다가 어르신이 낙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모두 요양보호사가 감당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요양보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어르신 케어가 적성에 맞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제도권 밖에서 근로하게 될 경우에 전혀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보호자와 정해두시고 최소한 구두상으로라도 합의하에 녹음 등을 통해서 정해두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사를 보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러한 근로 형태 자체가 행정처리상 위법 소지가 될 수가 있고 최대 사업장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주 요양 서비스의 경우는 재가센터가 수급자 확보를 하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수급자와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입주 요양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8.4%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고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즉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사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요양 서비스도 받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실태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처리상 위법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입주 요양 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을 통해서 근로자와 수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